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보수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으로 따가운 질책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님 격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 아주 프로 진행 맡으시지 그래요. 아니요. 이번 주까지만 제가 대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에 위급 재난 문자 받으셨죠, 고문님?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발령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고모님은 문자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문자 오기 전에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아니야 한 2, 3분?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내가 그 동네 산에 올라갔는데 세게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은평구만 나는 건가. 그래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안 왔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러고 사이렌 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쯤 지나서 문자를 확인하니까 대피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피하셨어요? 그래서 나 산 위에 있는데 대피할 데도 없잖아요. 네, 매일 등산하시죠? 예. 네. 그래서 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또 다 내보고 와서 물어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라고 뭐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되냐고. 그랬더니 좀 있더니 한 10분쯤 있으니까 다시 이제 오발령이라고. 그래 왔더라고요. 지금 고문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기자회견 했는데요. 서울 경보부 발령 실시간 지금 브리핑 중이었는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경위를 파악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비상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그냥 일반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화재라든지 수재라든지 그런 재난이 아니고 이거는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대로 만약에 사실대로 대피 문자가 왔으면 이건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오발을 낼 수 있나? 그거 참 황당하죠. 그 관계 당국의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엇박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행안부는 오발령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또한 서울시는 오발령이라는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경보 해제 안내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게 진짜 실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침이 오발령이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도 그러나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게 그 재난 대처에 대해서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야죠.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개선안 아마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정부 중앙부서의 해안부라든지 재난 담당 부서라든지 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하고도 긴밀히 될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건 은평구 나는 북한산 자락에 올라가다 들었으니까 은평구는 알고 있겠지. 우리는 은평구에서 사이렌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은평구의 구의원인데 전화를 해갖고 은평구 재난 본부에서 무슨 확인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은평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광역시와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이게 이런 거는 딱 단일 대우로 이게 됐어야지. 이게 각각 뿌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엇박자 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아주 고쳐야지.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NSC가 열렸어요. 근데 조태영 안보실장이 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북한의 위협이 위중한 상황이면 대통령께서 주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맞아요. 왜냐 그러면 북한의 이성철이가 누군가 2월 11일 안으로 발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일부터. 그리고 더구나 오늘 또 오발령까지 나고 이랬으니까 이런 시기는 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대통령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물론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하는 것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전에 결과를 좀 발표했어요. 당초에 좀 기대를 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셨어요, 고모님은? 난 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러나 그 유국회 단장이 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하는 거는 뭐 물론 가수니까 20여 명이나 가서 뭐 시설 둘러봤으니까 그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핵심 그거잖아요. 오염수를 그 바다에 내보냈을 때 그 바닷물이 괜찮느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네. 그런데 오염수를 가둬놓은 탱크 시설 뭐 또 뭐 그 ALPS라는 뭐 알프스 오염 제거 시설 뭐 시설물 보러 우리가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결론은 세 가지라. 이 오염수 시설도 보고 거기에 갇혀 있는 오염수도 분석해 봤는데 이게 바다에 흘러 들어갔을 때 별 이상이 없다. 괜찮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그 바닷물을 채취해 갖고 분석을 해보고 이 정도면 뭐 문제 없다고 그냥 그 바다에 흘러와도 대한해협에 어업에 아무 지장 없다든지 그 물고기 우리가 먹어도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우리 국민들이 그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그렇죠. 보고 이건 그거 누가 궁금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갈 때부터 시찰단이라는 표현부터 갈 때부터 그게 시찰하는 도중에 언론도 안 했고 또 이번에 그 21명 명단 발표한 거 보니까 전부 원자력 기술 연구원인가 맞아요. 거기 사람들만 들어갔다가 다른 분야에 그 전문 분야에 관계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 또 연구원들 없고 한 기관에만 주로 전부 갔으니까 자기 기관 사람들 몽땅 가서 보고 오는 거니까 한계가 많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그걸 쉽게 아직은 좀 그렇죠. 발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느끼기는 좀 어렵다. 그래 본인들도 말하기를 앞으로 더 분석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우리가 가봤는데 안전하다. 네. AIEA도 발표했듯이 우리가 봤으니까 안전하다. 이 정도면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딱 부러진 걸 우리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네. 그냥 연구에 가봤는데 둘러보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계속 자료 요구하겠다.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발표를 보면 약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더구나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게 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또 이게 일종의 괴담 비슷한 걸 계속해서 버티잖아요. 옛날 과학병 때처럼. 그게 지금 이미 널리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거에 불식시키려면 뭔가 좀 진짜 안전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고모님 항상 소통, 협치 강조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초에 좀 간담회, 기자회견 이렇게 한다고 해요. 좀 기자회견이 진짜 소통이 되려면 어떤 형식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취임하고 1년이 넘었잖아요. 기자회견 하는 건 난 소통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예.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당과 소통을 해야 돼요. 야당과 소통해라. 이재명 당대표 만나라. 한 번도 설사 이재명은 안 만난다면 다른 야당의 원로라든지 야당의 고문들이라든지 꼭 현역이 아니라도 야권 사람들을 좀 집주로 만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야당의 상임위원장들도 또 원내대표단들 당직자들도 야당의 중진들도 이렇게 해서 야당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고 야당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안 처리를 협조 안 해주잖아요.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다수를 이용해서 국회에서는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켜버리고 대통령 또 거부권 하고 이거는
뭐 국회에서 단독 했으니까 거부권 한다 이렇게 논리를 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체가 없잖아요. 아주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은 야권과 소통을 하고 네. 굳이 꼭 이재명 대표를 안 만다 하더라도 그래도 야권의 원로들이라든지 현역이 아니라도 야권의 고문들도 좀 만나든다든지 이렇게 야권 네. 인사를 광범위하게 좀 만나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네.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도 당직자들이 안 만나면 중진들이라도 만나든지 해갖고 네. 좀 국회에 좀 초청해갖고 좀 식사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음을 진정을 야당에게 야권 인사들에게 털어놓고 네. 근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지금. 어려운 거 안다. 또 힘든다. 이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 거는 국민들인데 하는 소통이잖아요. 네. 국민들 소통 기자회견을 100번 해도 지지도나 30대 40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정은 50대 60대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자회견 해갖고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안 하기보다 낫겠죠. 네. 그 하는데 기자회견도 뭐 1년에 한 번 하는데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기자회견도 하려면 아주 형식에 말은 시기별로 맨날 이렇게. 말은 형식에 구애됨이 없다 하고 실제적으로 해놓고 난 거 보면 다 이게 뭐 다 맞춰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제도 없이 네. 그리고 기자들만 부르지 말고 네. 좀 언론인들도 좀 준정들도 불러서 네. 정말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게 뭔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 또 그리고 질문만 받지 말고 그러면 기자들에게 언론들에게 대안도 좀 물어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본인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걸 내려놓고 네. 내가 진짜 해보니까 힘든다. 네. 어려움이 많다. 나는 한다고 하지만은 역시 국민들은 부정평가가 50% 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네. 좀 국민 여러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네. 그런 측면에서요, 고모님. 그 일요일 날 대통령 부부께서 동물농장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막 진영에 갈려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하고 있고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의 논란이 많은데 고모님 보시기에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출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좋은 점도 있죠. 뭐 대통령이라 그래서 뭐 예능 프로 출연 뭐 안 할 필요가 없죠. 그건 뭐 네. 그건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네. 또 비판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나올 때는 비판받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니까 네. 다 모든 사람이 다 좋게만 보지 않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동물농장에 나온 거잖아요. 네. 문제는 네. 반려견 인구가 뭐 우리나라에 뭐 1,000만 명 넘는다고 하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잖아요. 네. 일반 연예인들이나 뭐 우리 같은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동물농장에 반려견과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네. 뭐가 부족해 보이셨어요? 보는 사람들이 네. 뭐 동물 사랑하는 거 좋죠. 네. 사랑은 좋은데 용어 같은 것도 네. 뭐 물론 뭐 반려견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강아지 이렇게 개들 보고 뭐 고양이들 보고 뭐 아들이라 그러고 뭐 아빠. 딸이라 그러고 뭐 네. 아빠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뭐 흠잡을 거 일부러 그걸 갖고 흠잡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강아지나 고양이 보고 아빠 엄마 하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네. 그러려면 뭐 사람을 어린 아이나 어린 딸이나 어린 아들이나 사람을 입양해도 되는데 하필 이 저출산 국가에서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꼭 입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사랑하는 예. 그런 함께 그러니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이시죠? 고양이하고 개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네. 그건 뭐 지금 뭐 그걸 갖고 뭐 흠잡을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그 시간에 네. 입양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참 뭐 딴 프로라도 나와서 하셨으면 앞으로 하시겠죠. 지금 저출산 국가에 국민들이 볼 때 네. 아, 대통령께서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어린아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것하고 네. 대통령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하고 네. 국민들 정서가 어떨까.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안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 대통령실에 대한 조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입법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당대표나 이재명 당대표 서로 뭐 정책 토론하자, TV 토론하자 막 이렇게 하다가 좀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이런 여야 대표의 모습 어떻게 보세요? 여야 지금 대표에게도 한 말씀 따끔하게 해주세요. 지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로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 쳐다보기다 용산 대통령실 더 쳐다보는 거고 네.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 쳐다보다 사법부 먼저 쳐다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이 다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여야 대표끼리 회담한다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별 기대를 안 가져요. 아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왜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내부에서부터 지도력이 지금 설지 않지 않잖아요. 본인이 리스크 때문에 대장동 건 때문에 본인이 재판 몇 개나 네.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지도력이 없지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람은 엄청 좋은 사람이지만은 네. 대표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김기현 대표의 입보다가는 대통령의 입을 먼저 쳐다보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다 큰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거창하게 여야 대표가 회담한다 뭐 이렇게 그야말로 뭐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고문님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실무적으로 내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네. 정책 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뭐 그런 양당의 정책 입안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국회의원의 실질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이런 것을 해나가서 뭔가 결과를 내야지. 아, 이번에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저 야당 단독으로 하던 걸 안 하기로 했다든지 네. 이번에 여야 대표가 만나든지 대통령의 거부권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결과를 내야 국민들이 여야 지도부를 신뢰하지. 그냥 뭐 힘 존재도 없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만난다 그래서 국민들 그거 누가 쳐다보고 아니 지금 박수 칠 사람 누가 있나. 여당 당대표 야당 당대표 다 존재감 없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후배들인데 좀 칭찬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칭찬은 내가 네. 이 말이 칭찬이라.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고문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진짜 뭐를 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겠구나. 본인들이 당대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네. 옆에 뭐 누가 코째줘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들 존재감을 제일 잘 알고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뭐 법정에 걸려 있다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 당내가 자기에 대해서 반이 어떻다는 거 더 잘 알잖아요. 네. 물론 뭐 개딸이다 뭐 강력 지지자들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지난번에 최고위원 2명 당원 네. 정지 지키고 대형호처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징계했죠.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는데 지지 응모한 사람들 보세요. 네. 6명 다 원외잖아요. 맞아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은 최고 지도부인데 네. 그 최고위원이 현재의 모습을 최고위원 갖고 집권 여당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끌어간다고 보겠어요. 누가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도 그런데 출마했던 최고위원들 6명인가 몇 명이 다 원외라면요. 네. 맞아요. 원외도 뭐 별로 그렇게 경력이. 정치적으로 네. 뭐 신뢰가 하는 그런 또 아니잖아요. 그럼 고문님 말씀은 그런 최고위원들 먼저 등록하고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지도부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사전 정지 작업이 당연히 필요했다. 그렇게 해야죠. 네. 김기현 왜 대표가. 안 했을까요? 김기현 대표가. 용산하고 사의를 해야지. 네. 이번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가 보관이 있어야지. 네. 이번에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의 중진이 지금 없습니다. 네. 다 초짜들입니다. 네. 다 원외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원내 중진 한 분을 최고위원으로 영입을 합시다. 그리고 말하자면 친윤 뭐 반윤 그래 꼭 친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최고위원을 좀 추대를 해갖고 네. 최고위원의 격식을 좀 갖춥시다. 뭐 이렇게 당 대표가
어차피 대표 본인으로 못 한다면 대통령실하고 사의를 하든지 해갖고 안 했을까요? 이번에? 했으면 저렇게 되겠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럼? 네? 하여튼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맞나 할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여당 최고 더구나 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여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게 저런 식으로 해갖고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뽑힐 최고위원도 문제지만 지금 징계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있잖아요. 예. 뭐 1년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어제부터 이제 방송 활동 하고 있거든요. 좀 뭐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방송 활동 재개하면서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나 정치 활동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하면서 본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고모님? 당원권 정지니까 네. 당원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돼 있지만은 네.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야 법적으로야 아무런 제한 받을 것도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나 본인이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당인이잖아요. 네. 당인으로서는 소위 내가 당에서 이런 정도 자격증진을 받았는데 내가 당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까? 이건 본인이 생각. 자연인 김재원이가 아니고 네. 국민님 당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는 본인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찰이 어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MBC 기자가 연루됐다며 MBC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보복 수사냐 아니면 과잉 수사냐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 행사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고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수수색 내용이 네. 1년 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 개인 정보 유출 건 아닙니까? 네. 법에 어긋나는 건 법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걸 갖고 시비할 사람 없죠. 네. 그냥 법에 어긋나면 조사하는 거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네. 개인정보 유출이 그 청문회 때 제출됐던 자료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방공개된 거잖아요. 네. 그거 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전혀 안 본 게 아니고. 그 1년 전에 이야기인데 네. 또 그 정보가 유출돼서 사고가 났나요? 범죄가 제2 추가 범죄가 일어났나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그래도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범죄는 불법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법 집행의 형식에 있어서 네. 형식에 있어서 그 불러다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건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 이건 그건 불러다 조사하면 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사를 법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있었던 내가 지금 말하는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이 불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법에 안 어긋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수사의 방법을 압수수색을 언론사까지 압수수색 안 해도 본인 불러다 얼마든지 조사하고 주변에 불러다가 조사하고 수사해도 되는데 굳이 네.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느냐. 가뜩이나 MBC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당연히 MBC에서는 MBC 탄압 아니냐 길들이기 아니냐 하고 그렇게 나오죠. 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저는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면 네. 이게 국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네.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작은 문제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 정치는 꼭 법치대로 해야 되는데 법치 전에 해야 될 게 덕치입니다. 네. 덕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문제도 임 기자가 누가 불러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네. 사실대로 얼마든지 조사가 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절차가 있다고 해서 법에 규정됐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이건 알겠습니다. 글쎄 뭐 꼭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내가 좀- 여당이지만은 네. 내 여당 눈으로 볼 여당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고모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시각인데요. 기소된 것만으로 면직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상혁 위원장은 법정 대응한다고 하고요. 이 면직 처분 어떻게 보세요? 뭐 그야 법대로 뭐 절차대로 한다는 거니까 그야 뭐 법에 뭐 면직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자가 없죠. 그야 뭐 어차피 기소되고 하니까 뭐. 논란은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공무원법 아니면 방통위 설치법. 그러니까 이제 면직 절차는 그건 뭐 대통령실에서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임기가 2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2달 남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정부에 있어봤지만은 정권이 바뀌면 그만둬야 될 자리가 3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요? 예, 국민권익위원장, 네. 방통위원장, 네. 평통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예. 3자리는 네. 왜 그거는 정권에 바치면 그만둬야 되냐 그러면 그 자리의 임무가 다 정권과 관계된 임무예요. 정권의 각 부서와 네. 협조를 받아야 될 임무예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해봤잖아요. 네. 정권 국민권익위원장 일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각 부서가 협조 안 하면 안 되죠. 일이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정권의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새 정권이 바뀌었는데 업무 협조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뭐 왜 임기 보장 안 하냐 그런 걸 다 네.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 중요한 자리는 뭐 그만두는 것이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내가 볼 때는 사실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굳이 뭐 법적으로 해갖고 면직까지 하고 기소까지 하고 재판까지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 일찌감치 아이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여러 언론기관 그게 협조라든지 정부의 협조를 봐서 나는 물러가는 게 좋겠다고 물러갔으면 좋은데 또 그러나 뭐 임기제 공무원이 내가 임기 채우겠다 하는데 그걸 갖고 또 시비 걸 사람도 없어요. 또 억지로 사실. 쫓아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쫓아내기도 못 쫓아내게 돼 있어. 지금 네. 임기 이 갖고 뭐 내 임기 채우겠다는데. 아니 근데 그 고모님 이게 좀 한상혁 위원장 면직되면 고모님한테는 좋은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뭐 생각도 드는데. 개인도 뭐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위원장이 7월 31일까지 고모님 잘 아시는 네. 김효재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고요. 예. 또한 이명박 정권 때 같이 계셨던 또 이동관 수석이 후임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어떠세요? 물론 내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친한 사람이 되는 거하고 내하고 뭐 이해관계가 있나요? 뭐. 방송 출연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고 방송실 그거 아니고도 뭐. 아니 그런 건 떠나서 내 네. 개인이 내 개인으로야. 그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동관 수석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유력해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보에 나오대요. 네.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뭐 실력도 있는 사람. 눈치 보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뭐 이 나이가 눈치 볼 나이는 아닌데 뭐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또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고모님. 오늘 고모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고모님과 여러 현안 짚어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사회